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저주받은 40대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대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세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두더지 게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40대들이 대부분의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좀 모아서 이제 집을 좀 살려고 하면은 규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LTV DTI.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떻게 뭐 자금을 조달해요.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뭐 살려고 하면은 또 신용대출 규제, 뭐 규제가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다 안 된다. 그래서 청약 점수 높여가지고 청약 당첨 노려보자.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점수를 채우니까 또 이제는 어떻습니까? 네. 청약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제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량도 안 나오고 급기야 나중에는 DSR 규제까지 들어가지고 현금이 없으면은 청약이 무용지물이 된 그런 세상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0대, 저주받은 이 40대가 정부에 의한 두더지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지금 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근로입니다. 근로소득. 그래서 일단은 근로소득을 빼버렸습니다. 왜?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 부동산을 산다는 것이 사다리를 이미 다 끊어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저축하고 모으고 그리고 뭐 전세를 들어갔다가 그 전세에 들어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방법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다리는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다 끊겨버리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동산을 아파트를 사거나 혹은 주식이 대박 터져서 아파트를 사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코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체든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주식을 해서 돈을 벌든지 코인을 통해서 벌든지 결국에는 어디서 만납니까? 부동산에서 만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죠. 일본에서 주식 대박 나면 어디로 갑니까? 맨 마지막에. 부동산으로 가죠. 지금 코인에서 대박 나신 분들 뭐 30억, 뭐 50억, 100억 이렇게 대박 나신 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강남 아파트로 갑니다.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아파트 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부동산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얘기 나눕니다. 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게 있죠.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적으로 붕괴시켜버렸다. 차단시켜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신혼부부 청년 목 늘리자 청약 낀 세대 40대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인데 지금 상기 신도시에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는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군부지를 이용한 이거 상기 신도시도 있고 대부분은 경기도권인데 그쪽에는 일반적인 청약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다 뭡니까? 그 청약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사전 청약이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그래서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여기서 청약이 안 됩니다. 청약이. 이미 자체가 신혼희망타운으로 해서 20, 30대들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들을 위한 청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40대들이 엄청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앞전에도 보신 거와 마찬가지죠. 40대들이 그동안 무주택을 참아가면서 청약 점수 높이고 그리고 뭐 주택자금을 모아놨다고 해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야 된다. 사업소득, 주식, 그리고 코인으로 대박을 해야지 이제는 아파트 한 채,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대들이 엄청 불만이 많다. 그래서 문정부 뽑아준 세대에게 왜 이러나 40대 무주택자 부부 분통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신문기사 뉴스를 통해서 줄곧 나온 기사입니다. 나는 계속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김어준 방송 들으면서 살았는데 내한테 왜 이렇게 불만이 터졌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두더지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40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대 50대들이 집은 한 채 없다 이러면은 앞으로 집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지금 휴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현금이 계속 모으는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진 토대를 해서 다른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 집이었거나 부동산이 없으면은 그 매개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사다리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미 부동산이라는 이런 자산이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미 돈을 모은다 아니면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 산다 이거는 40대 애들한테는 이제 꿈의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40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산 같은 경우 지금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극명히 나타났죠.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전 세대가 나이대를 불문하고 뭐 박형준 후보를 찍었는데 서울은 좀 특이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단일화 전이나 단일화 후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40대들 보세요. 40대들은 주구장창 어떻습니까? 단일화 전이나 단일화 후나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을 현 정권을 더 옹호하고 있습니다. 더 지지율이 높아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여기서 현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40대들한테는 공공임대로 밀어넣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집 한 채 없이 평생 살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들을 지지하겠구나라는 것들을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서 40대들을 청약 점수, 청약 가점들을 전부 다 배제시킨 원인이 됐다는 거다. 그리고 20대들은 어떻습니까? 네, 20대들 여기 보시죠. 뭐 18세에서 19세 보시면 2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단일화 전이나 단일화 후나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 지지율 60%.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그러면은 지금 현 20대들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 20대들이 뭡니까? 네, 신혼부부들이 되겠죠. 앞으로 신혼부부들이 될 사람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여러분들 이미 잡아놓은 고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미끼를 주는 거 봤습니까? 미끼는 언제 누구한테 줍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물고기들한테 줘요? 내가 잡지 못하는 물고기들한테 미끼를 꽂아가지고 바늘에 거기다 먹이를 주죠. 이거 먹이 물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 그물 안에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미끼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잡아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팔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 40대들에 대한 이제 현 정부의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현재 40대들을 보시면은 무주택자 비율이 44%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무주택자 비율이 45%고 유주택자 비율이 55%입니다. 그래서 한 1포인트 정도, 1%포인트 정도가 40대가 조금 낮긴 합니다. 근데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20대 같은 경우는 무주택 비율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이 44%의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다. 네, 정부에서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현 정부를 뭐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 있죠. 매물이 많이 나오면 되죠. 매물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격은 다운될 수도 있겠죠. 그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죠?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가 상승할 일이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통화고 기축통화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기축통화죠. 그 나라들이야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지. 우리나라 같이 원화 같은 이 뭐 국제사회 가면 쓰레기 같은 이런 뭐 결제 수단도 되지 않는 화폐가 어떻게 가치가 올라가겠습니까?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안드로메다 같은 뭐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무슨 행성으로 뭐 분리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유가 되겠지만 안 된다. 그러면은 화폐 가치 하락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수급, 수요와 공급에 따른 물량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와야 돼요. 6월 1일부터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유세, 거래세.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세율이 증세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래의 절벽이 되고 있다. 지금 모기가 물어가지고 자꾸 모기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로또 청약 강남 아파트에 특별 공급이 안 나온다. 강남 아파트에 특별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20대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 신도시에 지금 이제 20대들한테 특별 공급을 내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서초구 반포 레미아 원밸리 5월달에 지금 분양한다 그러죠. 레미아 원펜타스도 마찬가지고, 신반포 메이플 자이도 마찬가지고, 방배동 DH 방배, 여기는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들은 조합부터 지금 관리 처분 그리고 이주 철거까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굉장히 빨리 속도전으로 합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삼익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잘못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단계 거칠 때마다 1년 반이에요. 1년 반.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서울 쪽에,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속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속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특별 공급이 안 나와요. 특별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분양이 9억 이상 됩니다. 9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특별 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서울에는 특별 공급이 안 나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상기심도시로 몰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점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 공급 자체가 이제 안 나오고, 여기서는 일반 공급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거의 안 나오죠. 일반 공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초안이죠. 세금을 낼 돈은 그냥 분담금 더 내자 이겁니다. 1대1로. 그래서 속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삼익비치처럼 이런 멍청한 재건축 단지 추진을 안 합니다. 네, 정비업체 하나 들어가지고 전부 다 조합이든 조합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런 단지들은 아니죠. 서울 단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속도전을 한다. 사업 시행인가 끝나면은 4개월 만에 관리 처분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2년 만에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특별 공급은 기다리기 어렵고, 이게 또 분양 물량도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0대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서울에는 어떻습니까? 특별 공급이 안 나오니까 상기신도를 몰아주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점이 아무리 높으면 뭐해. DSR을 다 막아버렸는데, DSR을 막았다, LTV도 막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용대출이라도 끌어모아갖고 아파트 사는데 그거마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더지잡기예요, 두더지잡기. 40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이 하나라도 생기면은 두더지가 올라오면 거 두드려 패는 겁니다. 영원히 집을 못 사게 만들어요, 40대들을. 40대들을 결국에는 어디로 몰고 갑니까? 지금 전세는 앞으로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 전세 물량들이 씨가 마르고 있죠. 월세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40대들을, 집을 가지지 못한 40대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결국에는 선택해야 될 선택지가 너무 줄어드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되면은 공공임대. 공공임대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탈출구가 여기서 하나 있습니다. 탈출구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빌라를 매입해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산다고 합니다. 이게 빌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개발. 그 주위의 입지가 개발하게 되면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큰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지하철이 있어요. 그럼 이 근처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빌라를 하나 샀어요. 40대가 여러분들이 빌라를 매입을 했습니다. 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래서 이 빌라를 대략 6억대 정도로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하철하고, 여기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과 반경, 여기 동그라미죠, 반경. 이 동그라미 반경에 350m, 이건 도로죠. 350m 이내에, 그리고 이 단지를 묶어버렸습니다. 이 단지를 만약에 묶는다고 칩시다. 여기가 평지예요. 평지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요건이 되겠습니까? 요 안에는 어떻습니까? 요 안에는 보니까, 요 뒤쪽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어. 아주 좋은 입지죠. 평지에다가 지하철 있고 초등학교 있다. 이게 뭡니까? 재개발해서 사업성 있는 입지입니다.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노린 거죠. 그러나 이런 입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 밀도가 돼야 됩니다. 호수 밀도.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호수 밀도가 돼야 되고,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호수가 1헥타르당 적어도 50호가 돼야 됩니다. 최소 50호가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호수 밀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접도율이 돼야 됩니다. 접도율이 30%가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입지들이 있습니다.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1헥타르는 만제곱미터죠. 호수 밀도가 되고 호수가 되고 접도율이 되는 입지 아파트, 입지에 이런 뭐 빌라든가 뭐 이런 노후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촘촘하게 붙어 있겠죠. 이 앞에는 건물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입지 아파트는, 개발될 수 있는 입지 아파트는 전부 다 사람들이 선진입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1%라도 확률이 있는 입지,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혹은 부산에서 단 1%라도 확률이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입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선진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싸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입지 아파트들은. 근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주택이 뭐 2억 정도밖에 안 한다, 2억 3억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것들은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헥타르당 45가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50호가 돼야 됩니다. 그럼 호수 계산을 여러분들이 잠깐 얼리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이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이 건물에 보시면 이 상가예요. 밑에는 보시면은 상가가 이렇게 있고, 위에는 또 집이 있습니다. 집인데, 이쪽에서 보시면은 130제곱미터입니다. 이게 면적이 130제곱미터다고 하면은, 이거는 호수를 몇 개로 칩니까? 이거는 호수를 2개 치죠. 집을 하나 가지고 호수를 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호수를 2개 칩니다. 호수라는 것은 60제곱미터당입니다. 60제곱미터, 20평. 60제곱미터당 1호수를 치기 때문에 130제곱미터는 어떻습니까? 60제곱미터를 2개를 초과시켜버리죠. 그러면은 위에 2층에 집이 있고 상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호수를 2호수로 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주택에 빌라를 사거나 주택을 살 때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옆에 건물은 보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이 통건물. 여기는 위에 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 헥타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헥타르가 15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집이 없더라도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도 똑같이 60제곱미터당 한 호를 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 호가 아니고 이건 2호밖에 안 되죠. 2호. 왜 2호밖에 안 됩니까? 60제곱미터 곱하기 2호를 하면 120인데 나머지 30제곱미터가 남죠. 이 30제곱미터는 어떻습니까? 세 호가 되려면 180제곱미터가 넘어가야 되는데 15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호밖에 안 되는 겁니다. 2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수를 계산해 가지고 이 호수가 50호가 된다. 1헥타르당 만제곱미터당 50호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타라고 합니다. 사타. 그래서 구역 설정을 하고, 첫 번째 구역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타를 받는 거죠. 사업타당성 검토를 알아서 받으면 돼요.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선집이 다 이루어집니다. 선집을 다 이루어졌어요. 돈 되는 곳은. 그래서 평지에 여러분들이 잘 보신 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빌라라든가 원룸을 사더라도, 주택을 사더라도 어떤 부분에 아파트를 사고, 어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 아파트가 어디냐면은 재개발을 통해서, 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경 350m 안에 역세권이 돼야 됩니다. 지하철역이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죠. 그런데 이런 입지에 뭐 재개발이 구역이 될 수 있는 지정된 곳들이 여기서 조망이 만약 나온다면요. 조망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넘사로 갑니다. 넘사. 왜? 조망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릅니다.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넘사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이런 곳들이 어딥니까? 전략정비구역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하고 여기가 흑석구역. 흑석에 있는 몇 구역입니까? 제가 다 기억 못하는데 3구역, 5구역, 7구역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지도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런 입지의 곳이 있다면은 역세권 반경 350m에 초등학교 끼고 평지라는 곳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망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5, 6억 정도에 만약 사더라도 네, 여러분들을 기본적으로 한 10억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런 입지의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수 밀도가 안 나와요. 이게 대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호수 밀도가 왜 안 나오냐. 그리고 노후도가 되겠죠. 노후도가 어떻게 됩니까? 노후도가 전체의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완화가 된 부분이 최소한 60%가 노후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좋은 입지에 이런 평지에 뭐 중간에 뭐 역세권 350m고 그리고 초등학교 낀 곳들은 전부 다 여기서 막 원룸 빌라를 막 지다 보니까 신축 건물을 짓다 보니까 노후도가 3분의 2가 노후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곳들이 있는 곳들은 이미 다 뭐 빌라 20평짜리도요. 거의 다 대부분이 막 8억 9억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 뭐 빌라, 뭐 희망사항을 하나 가지고 지금 뭐 빌라를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러면 이 빌라라도 매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공임대로 가야 됩니다. 40대. 그러면은 결국에 남은 거는 뭡니까? 나는 공공임대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에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빠져드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부산이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경기도 도권으로 간다. 인천도 가고 뭐 수원도 가고 판교는 비싸서 못 가죠. 광교도 비싸서 못 가고 광명도 비싸고 시흥도 비싸고 하니까 인천 경기 외곽 쪽으로 계속 밀려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또 밀려났어. 근데 청약 하려다 보니까 청약 당첨되면 뭐합니까? 이제는 DSR을 묶어놓은 거예요. DSR을.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아무리 가점이 높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된 거예요. 40대들은 출근하기 깨나 얘들은 무조건 집 사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네. 이 사람들은 물귀신으로 그냥 물고 끌고 가는 거야. 너희들은 절대 타면 안 돼. 네. 물귀신이야, 물귀신. 그냥. 자, 여기서 나오죠. DSR이 뭐길래 내 집 마련의 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못 사. 도저히 뭐 청약 점수라도 해서 뭐 청약 당첨돼서 가점 높여갖고 하려다 보니까 9억 이상 되면은 안 돼. 분양물량 안 나오고, 그리고 15억 이상은 현금 부자들만 당첨되고, 아예 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 부산으로,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쫓겨나. 부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다 쫓겨나니까, 그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보려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대출 다 막아놨지. DTI LGB 다 막아놨지. 맨 마지막에 충격파를 던진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네, 똥물을 끼얹었습니다. DSR을 이제는 규제를 한답니다. 이 DSR은 지금 현재 당첨된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네, 지금 차주 적용으로 해서, 차주 적용한다. 40% 단계씩으로 해서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40대들이 집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 외곽으로 가든 아주 외곽에 지금 뭐 차도도 없는 뭐 시골 마을 같은 데 살지 않는 이상은 청약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저는 계속 두더지 잡기 게임이 된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하나입니다. 이 40대들이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어요. 공공임대밖에 없습니다. 임대주택에서 평생 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집이 있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갈아타기를 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주택자들을 집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왜 집을 내놓지 않습니까? 집을 내고 현금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휴지 조각. 계속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주택자들도 매물을, 네, 세율이 뭐 증세가 뭐 아무리 뭐 이렇게 되더라도, 네, 그걸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대주택자들이 매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